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552만원입니다. 해서 단기 계좌는 마이너스 4만원이 났는데요. 오늘 중기 계좌에서 안내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안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중기 계좌에서 한 플러스 12만원 났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플러스 8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제는 미증시가 좀 내려올 줄 알았는데요. 상승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일단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관심사는 금리 인상 우려감하고 그다음 오미크론 확산세 이 두 가지가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은 지금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고요. 그다음 오미크론이 확산이 지금 상당히 빠르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은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오미크론이 아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봉쇄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 해갖고 경제를 오픈 다 시켜놓은 상태죠. 그래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더라도 봉쇄하지는 않겠다. 백신 3차 접종을 통해서 백신 접종으로 방어를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가 진단 키트 5억 개를 5억 개입니다. 5억 개를 구매를 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되는 거죠.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치명도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거를 자가진단 키트를 전 국민들한테 이제 무료로 배포해줘가지고 각자 자기가 검사를 해서 이상 있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구도가. 그래서 지금 화이자에서 만든 먹는 치료제도 지금 그러니까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검사를 해가지고 진단키트로 검사한 다음에 치료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봉쇄하지는 않겠다. 여기에 시장의 힘을 받아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그렇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면 갭으로 떴다가 약간 밀리면서 끝이 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국내 확진자 숫자도 지금 제가 어제 방송할 때 그랬죠. 어제 제가 한 7,500명 말씀드린 것 같은데 7,450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분위기를 봤을 때 여전히 내일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도 7,500명에서 8,000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보시면 부산, 인천 이런 이제 서울, 경기를 제외한 다른 대도시권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에 보시면 전부 다 지금 어제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라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 국내에도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도 어딘가 거기에도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확진자 숫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10,000명대 정도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확진자가 7,500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못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어제 방송할 때도 그랬죠. 오늘 내일까지만 버텨보고 그래도 못 올라가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확진자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자가진단키트는 분명히 수요가 늘어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날씨도 추운 겨울인데다가 확진자가 이렇게 10,000명대 나오게 되면 PCR 검사를 다 못합니다. 지금 현재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검사하기 위해서 뭐 한 2시간씩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차를 타고 하는 것 같으면 그나마 또 괜찮죠. 만약에 줄 서가지고 이렇게 대기를 한다면
검사 한번 받으러 갔다가 3시간씩 추운데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하면 감기 들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PCR 검사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진단키트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 자가진단키트를 안 쓴단 말이에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다 자가진단키트를 다 쓰고 있는데 특히나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5억 개를 정부에서 구매해갖고 나눠주겠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PCR 검사, 그 자가진단키트에 무슨 그 어떤 공포감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자가진단키트를 끝까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우리가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가서 정말 PCR 검사가 못 따라갔을 경우에 자가진단키트를 하려고 했을 때 지금 미국 쪽으로나 이런 쪽에 수출로 지금 다 잡혀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생산이 부족해갖고 국내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왜 마스크 그 품귀현상 일어나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정부의 정말 무책임한 어떤 대책 없는 방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때 가서 좀 화풀이 하도록 하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정리하면 확진자는 늘어나는데 봉쇄는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힘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으로는 자가진단키트는 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는 오늘 제가 매매할 때 원래 제가 그 휴마시스하고 그 다음에 그 시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젠을 다 정리하고 휴마시스도 350만원 인데서 150만원 정리했습니다. 아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했어요. 휴마시스가 17,200원일 때 어제 종가가 17,250원이죠. 그러니까 50원 손해보고 그러니까 17,200원일 때 일단 휴마시스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50만원치를 정리를 했고 그 다음 시젠도 64,700원 어제 종가가 64,700원이니까 본전 가격에 여기쯤일 때죠. 본전 가격에 시즌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단키트가 못 올라가니까 이걸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 싶어서 정리를 해서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휴마시스 200만원 남아있고요. 그 다음 중기계좌에 SD바이오센스가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D바이오센스는 마찬가지로 국내에 허가된 자가진단키트죠. 그리고 SD바이오센스 어제 뉴스 나온 거 보면 PCR 검사인 것 같은데 이게 1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는 뭐 M10인가 뭐 그게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PCR 검사가 빨리빨리 그 처리가 돼줘야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을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자가진단키트나 아니면 신속하게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쓰일 것 같아서 그래서 SD바이오센스 200만원 하고 중기계좌에 그 다음에 단기계좌에 휴마시스 200만원하고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주는 요 두 종목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그 중기계좌에 제가 그 안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35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죠.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단기계좌에 추가로 25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안랩을. 그리고 요걸로도 모자라가지고 선의전자도 1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자, 이걸 왜 잡았느냐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다렸던 보시면 안철수 관련주가 드디어 움직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안철수 관련주는 이미 바닥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메리트로 해서 안철수가 아니어도 올라갈 만한 상황인데 안철수 관련주로 묶여서 못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만 올라가 준다면 그동안 못 올라갔던 부분들이 다 만회해갖고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한 2선까지는 올라간다고 봐야 되죠. 지금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1차적으로 75,000원대 여기 뚫고 나면 82,000원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뚫는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면 이게 너무 멀리까지 보는 건데요. 제 생각엔 1월 중순쯤 되면 한 10%대를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거의 한 9만원대 여기까지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건 희망사항이지만 대선이 3월 9일이니까요. 한 2월 중순 3월 다가가면서 한 20한 5% 정도까지만 간다면 고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크게 보고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주 이야기하면 또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그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지금 계속 사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씩 사고 있다가 단기 계좌에 중기 계좌에 그러니까 안랩을 100만원 계속 사가지고 지금 중기 계좌에 340만원까지 345만원이니까 350만원 가까이까지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단기 계좌에 또 250만원 더 잡았습니다. 그럼 합쳐서 60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안랩에 상당히 승부를 걸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또 집중하느냐 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우량주가 올라가기도 조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도 어제 마이크론인가 급등했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쪽 올라가긴 하는데 이쪽으로도 뭐 확실하게 들어가기도 좀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진단키트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좀 혼란스럽고, 그다음 로봇 관련주도 오늘 좀 힘이 빠져버렸죠. 지금 약간 꺾이는 느낌입니다. 그 로봇 관련주 중에는 유진 로봇이 가장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좋다고 봐요. 유진 로봇 가장 좋게 보이고, 로보로보는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얘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유진 로봇이나 아니면 좀 비싼 가격으로 치자면 로보티즈 혹은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이 괜찮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로봇 관련주 이쪽도 지금 약간 쉬고 있는 느낌. 그래서 이럴 때는 오늘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도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쪽은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이쪽은 빼고, 그래서 정치 테마주 중에 뭐 덕성이라든가 윤석열 관련주도 좀 힘이 없죠, 삐리리하게. 그리고 동신건설도 힘이 없습니다, 이재명 관련주. 그래서 이럴 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오늘 7.5% 나온 건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왜냐면 5.5%에서 못 넘어가고 있다가 위쪽 벽을 뚫고 올라왔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한 10%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준석 씨도 지금 뭐 신지에서 해갖고 패미 논쟁까지 지금 겹쳐졌기 때문에 2030 세대들이 되고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했을 때 탄력만 붙으면 한 10%까지만 올라가면 한 25%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과거에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때 그랬죠. 뭐 5%, 7%, 8% 이러고 있다가 한 15%쯤 넘어가서 순식간에 25%까지 해서 경선에서 이길 뻔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안철수 관련주 쪽에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고 비중을 상당히 600만원 정도 담았고, 그 다음 안철수 관련주 중에 까뮤엔씨가 그 다음 두 번째로 강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강한 느낌을 주는데, 개인적으로는 실적이나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조금 덜 오르더라도 선의전자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까뮤엔씨는 건설이거든요. 있잖아요. 왜 전문에 울산에서 화재 났던 무슨 공법에 건축하는 건데, 그래서 이쪽보다는 좀 덜 오르더라도 전자 쪽에, 전기전자 쪽이니까 이것도 반도체 부품 쪽, 이게 반도체 부품은 아니지만 진동 소장가 뭐 이렇게 전자 부품 쪽이에요. 그래서 테마도 조금 맞을 것 같고 해서 안랩은 워낙 뭐 확실한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우량 종목이죠. 안랩이 안철수 후보가 직접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얘는 가장 밀접한 종목인데, 움직임이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움직임이 조금 둔할 수 있다 싶어서 얘하고 그 다음 선의전자 100만원 추가로 잡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안철수 관련주 쪽으로 대거 포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매매를 단타 매매보다는 좀 길게 보는 매매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진단키트 쪽으로 잡았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확진자는 늘어났어요. 7,000명대를 돌파했는데, 확진자는 7,000명을 돌파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예상은 정확했지만 종목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단키트 비중을 좀 줄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 팔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가진단키트 계속 쓰이고 있으니까. 미국에 5억 개입니다. 지금 뭐 5천 개도 아니고 5천만 개도 아니고 5억 개를
구입해서 국민들에 나눠준다 했기 때문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상태죠. 그래서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상태. 특히나 셀트리온이 미국 국방부를 통해 갖고 한 7천억 대 정도 지금 계약을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진단키트 쪽에 휴마시스하고 그 다음에 SD바이오 이쪽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안철수 관련주 중에 안랩, 선의전자, 특히나 안랩 쪽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